서울 패션 라디오 90화 2부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카고 썰. 네. 오늘은 뭐 1부를 그냥 짧게 했고 네네. 사실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악플 같은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안 읽었는데 그 진짜 악플은 저기 팟빵에 있더라고요. 네, 저희 녹음 음질 이런 거 뭐 개선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의지는 네. 적진 않았습니다. 네. 마이크는 근데 한번 좋은 걸로 좀 바꿔볼까 그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네. 더 우리는 목소리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 유튜브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게 진짜 업그레이드 많이 된 거예요, 선생님. 그 유튜브 시대가 우리 업그레이드 속도보다 훨씬 너무 빨라. 훨씬 빠르게 가고 있어가지고 예, 기술 사회의 병폐.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가끔 과거의 어떤 창작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정말 멋진 막 클래식 그런 고전의 반열에 오른 막 히치콕 그쵸. 막 이런 거를 영화를 보면 지금 우리 폰만도 못한 것들로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화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명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막 1930년대 막 그런 매그넘 라이카로 찍은 막 그런 전설적인 보도 사진들 보면은 그쵸. 지금 보면 다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진에. 네, 그치만 그건 명작이기 때문에. 명작이지. 저희는 약간 그런 걸 추구한다. 우린 명작이다. 네, 명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마이크나 빨리 바꿔주세요. 네. 성호 형님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네요? 네. 비겁한 변명이 아무튼 그 오늘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다시 그 본인 소개를 그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카고에서 개인 작업하고 있는 시청자 정락현이라고 합니다. 어디 뭐 저기 동두천 이런 데 아니고 진짜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아, 네네네. 뭐 동두천 시카고 말 그런 거 아니고요. 시카고 마을.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 어떻게 나오신 건지 그거부터 조금. 서페라 어떻게 나오게 된지 어떻게 알게 된지 이런 것들. 서페라를 어떻게 알게 된 거는 이제 그 제가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자주 찾아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막 라디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근데 제가 서사무엘이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스타일 가이드 막 그런 걸로 인해서 서사무엘 씨하고 그리고 승준이 형이 같이 출연을 하는 유튜브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이 사람 되게 멋지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고 팔로우를 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복신남녀라는 그런 라디오 채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막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근데 몇 년이에요? 몇 년도? 학생이 아니었네요. 한 17년, 18년, 네. 네, 18년도에 있던 것 같아요. 예. 한 3년 전? 네. 네, 한 3년 전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승준이를 통해서 청취자가 된 그런 케이스였네. 네, 거의 없는 케이스인데. 이런 아주 희귀한데. 근데 승준이가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의 승준이가 이제 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렇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진짜 뭐 업계에서도 평판도 좋고 그렇죠. 맞습니다. 성호 형 덕분입니다. 아 진짜 용돈 줘.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알게 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승준 씨랑은 뭐 이렇게 좀 교류가 있으신 건가요? 네. 아,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휴학을 하고 옷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접점도 없을 뿐더러 이제 또 한국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라디오를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 수 있는 이제 길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업계 이야기도 너무 잘 해주시고 그런 라디오를 너무 들으면서 재밌어가지고 언제 한번 인스타그램으로 미국에 온다는 그런 스토리가 올라왔었던 적이 있는데 승준 씨가? 제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면비를 깔고 이제 시카고로 언제 한번 오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때는 뭐 안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썬데스쿨 때문에 뉴욕 갈 때 올렸던 거. 네. 겨울에 한번.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어떻게 시카고로 오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까데오랑 반스 공연하러 시카고를 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뉴욕 가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다고. 그쵸.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시카고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시카고 뭔지 그냥 불 쓰지 뭐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시카고였냐고 했더니 시카고래요. 그래서 보자고 해서 가가지고 보고 막 그렇군요. 같이 막 시카고에서 놀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기 먹고 뭐 고기 그랬다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줄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까데오랑 막 태우고 막 시카고 돌아다녀주고 막 새벽에
좋았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는 추억을 만드셨군요. 근데 그럼 대학교 때 전공은 뭐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시카고 예술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순수 미술을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근데 1학년을 끝내자마자 그냥 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딱 1학년 배우고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옷을 만들고 뭐 네. 가구 작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별도로 계정이 있죠. 계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작품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서페라를 한 2년 듣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아, 다 서페라 덕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옷들도 그렇고 뭐 가구 작업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링크나 이런 사진들 보여드릴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들었을 때 뭐 태국에다 뭐 이렇게 샘플링 작업하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정도의 아웃풋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또 하나 여쭤보면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제 예술 학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예술을 전공하러 들어가셨는데 네. 왜 그만두신 거예요? 일단은 사실 제가 대학교를 갈 때도 별 생각 없이 예술대학교를 진학을 한 거였거든요. 그 이제 역시 대학은 별 생각 없이 가야지. 그쵸. 예, 고등학교 때도 이제 좀 그래도 예술대학교는 가야 되겠다 하면서 뉴욕하고 뭐 다른 대학교들과 조금 이제 어디가 좋을지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저는 사실 좀 즉흥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그때 당시 한창 그 카니 웨스트 씨가 그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다. 그래. 원래도 그 출신인 거죠. 예, 시카고 출신인데 아니 대학교 출신 아니고요. 다른 대학교 출신이신데 이제 언급을 좀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명예학위를 받으시면서 여기다 하면서 카니 웨스트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그 과가 순수예술이어가지고 그쵸. 거기 무슨 박물관이랑 같이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시카고의 아니 우리 승준이도 동방대 거기 결정한 이유가 무슨 무슨 저 래퍼에 뭐 하면서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니 그때 누구 뭐였어? 무슨 아무튼 거의 유사했어요 생각하니까. 그래요? 네. 되게 경멸하는 거죠. 요즘 것도 정말 카니 웨스트 인생을 맡긴 느낌이네요. 그쵸. 그때 당시에 한창 카니 웨스트의 빠돌이었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네. 왜 뭐가 안 좋아? 뭐가 마음에 안 들었길래 때려쳤어. 사실 뭐가 그렇게 막 엄청 안 좋냐는 일은 없었는데 그냥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한국인 유학생들도 또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거를 뭐 가르치는지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학교보다는 대학원이 더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배우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성적 맞춰서 대충 들어간 학교였고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그래서 사실 패션 학부 쪽에서 따로 일도 했었거든요. 학교 내에서.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재밌고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그리고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얼마예요 학비가? 거의 한 학기에 4만 불? 예. 그 얼마야 4만 불? 한국 돈으로? 5천 정도 해요. 어우 씨. 한 학기가요?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2만 5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가야죠. 어쨌든 비싸네. 엄청 비싸죠. 한국은 1,000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한 학기에? 예술 쪽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1,000까지는 안 맞죠? 할걸요? 아마. 네. 제가 다닐 때가 한 그러니까 라키언님은 저 유학을 간 건 아니죠? 예, 이민입니다. 예,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이민을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는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좀 수업별로 좀 이제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서 좀 잘하는 애들을 서포트를 좀 해줍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 이제 그러니까 대학 수업을 선행으로 고등학교 때 들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그 크레딧을 쳐주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 이제 공부 잘하셨다? 이제 공부보다는 미술 쪽으로 잘 잘해서.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서포트를 좀 해주셔서 예술대학교로 가는 게 좋겠다. 예. 그러면 원래 집은 그 동부 쪽에 미국에서의 있습니다. 집은 그렇군요. 네. 한마디로 대학 때문에 시카고로 가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는 때려쳤지만 거기서 이제 살고 작업을 지금도? 하게 돼. 네, 지금도요. 그렇군요. 시카고 좋은 도시지. 안 가봤지만. 그러면 이제 네. 뭐 이 작업을 하는 게 그런데 뭐 돈이 만들어지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나가는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생활을 또 시카고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네.
하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걸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시카고에서 스니커즈 샵에서 시카고 하면은 조던이니까요. 조던들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옷을 만들었었어요. 시카고에 가면 토산물이니까 특산물. 그렇죠, 특산물이죠. 특산물이지. 하나의 문화여가지고. 네. 시카고의 이 스니커즈 씬은 좀 어떤가요? 그래 그 궁금하다. 굉장히 좀 일단은 뭐 대부분의 손님들이 흑인이고요. 이게 흑인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거? 이게 일리노이 주 안에 시카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시카고 주 안에는 흑인 이제 뭐 위쪽하고 밑에 쪽으로 나눠져요. 이제 남부하고 네, 그렇게 나눠지는데 위쪽은 좀 잘 사는 백인들이 많이 차지하는 반면에 밑쪽은 흑인들이 많이 차지하고, 근데 그쪽에 웬만한 이제 스니커즈 스토어 같은 것들이 다 모여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던 같은 경우에서는 매주 나오는 조던을 예전부터 거기는 이제 완전 로컬이니까요. 완전 그래서,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던 거를 아들한테 아들한테 계속 이제 매주 나올 때마다 신겨주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커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제 신겨주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간지. 네. 진짜 멋있다, 근데 그거. 네, 되게 타겟층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스니커즈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옷 좋아하고 20대 모양. 예, 20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 막 래플 같은 거 하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도 오고 뭐 엄마들도 와가지고 애기들 막 조던 신기고 어느 거 나왔냐고,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던을 살 때 그 조던이 어떤 조던인지 몰라요. 네, 무슨 조던이 발매되는지 모르고 관심 없어. 네, 이번 주에 나오는 조던 달라고 그러죠. 신상 달라. 네. 그래서 그 이상한 조던들 디자인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아니 왜냐면 저는 시카고 한국에 때문이구나. 그 시카고 때문이었네. 시카고만 없어지면 괜찮은 것들만 이렇게 쫙 골라서 선별돼서 나올 수 있었는데 매주 뽑아내는. 매출이 잘 나오는구나 시카고가. 근데 조던이 엄청 팔려요. 네. 나이키 안에서도 그 조던 브랜드 매출이 엄청 높고, 그래서 거의 뭐 최근에 조금 순위가 바뀐 것 같지만 마이클 조던 자체가 엄청난 거부가 됐잖아요. 본인이 운동을 할 때보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였어. 그렇죠. 네.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왜 스니커즈 샵 일했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별 생각이 없이 이제 패션으로 그냥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서 만들게 된 것도 패션을 하면은 어떤 걸 시작해야 되는지 그냥 그럼 옷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옷을 만든 거죠. 즉흥왕이구만. 네, 약간 좀 즉흥적입니다. 실행력이 좀 있으시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셀렉트샵 같은 편집샵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디 넣었어요? RSVP 갤러리 같은 돈 씨와 그분이 오너로 있으신 그런 데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평소에 거기를 갔는데 다 까였구나. 다 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완전 밑바닥에, 왜냐면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쵸. 리테일 세일 어소시에이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국인 분이 운영하시는 이제 스니커즈 샵에서 일을 했었어요. 매니저로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구나. 뭐예요, 이름이? 이제 이름은 프레시킥스라고 되게 ABC 같은 느낌인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나이키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조던을 받아서 파는 샵인데,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사니까 시카고 지역 쪽만 아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카고 내에서는 한인 분들이 스니커즈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군요. 그럼요. 네. 당연히 그래요. 왜요? 거기가 스니커즈가 특산물이니까. 특산 사업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관장 같은 데서 예.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정관장 같은 거구나. 약간 이제 패션 비즈니스 계열보다는 그냥 아예 장사로 보시고 1세대 이민자분들께서 나이키가 지금처럼 거대해지기 전에 대박. 예를 들어서 한인분들, 이민자분들이 뭐 세탁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그런 느낌이잖아. 김씨의 편이죠. 그렇죠. LA는 뭐 공장이라든지 그쵸. 그런 이제 좀 자리를 잡고 하시는 비즈니스들이 계셨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한인분들이 자주 하시는. 근데 그 중에서 시카고에서는 슈 비즈니스가 되게 좀 그런 느낌이구나. 네, 이게 돈이 잘 벌리고. 졸라 신기하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이게 나이키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제대로 누구 하고 싶다고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분들이 꽤 큰 이제 약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조그만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시카고 내에서는요. 그럼 이제 스니커 샵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딱 이제 하시고 네.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건 완전 패션이랑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장사에 더 가깝죠. 실제 일이고 또 이게 말하자면 판매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을 직접 해보니까 또 이제 예술을 하던 때와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꽤 좋았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막 철학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술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말이 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판매직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막 매번 새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딱 배워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사실 2번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자 스니커즈 네. 일을 이제 안 할 거구나. 뭐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면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목표는 아니구나. 예, 다른 쪽으로. 예. 지금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셨다고 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래 일하셨나봐요. 그래도. 한 거의 4년 됐습니다. 오. 네, 매니저로 계속 일하면서 그 그렇구나. 이직도 하고. 네. 오랫동안. 그럼 뭐 매니저로 일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레어한 스니커즈를 조금 이렇게 빼돌리셨다고는. 그런 건 많이 없었고요. 이제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막 좀 싸게 이제 좀 그러고 하긴 직원가로? 했지만 예, 직원가로. 예. 어떤 스니커즈 좋아하세요? 저 사실 조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애매하지. 예, 시카고에 살지만 조던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너무 흔하거든 거기는. 그치. 매주 나오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일하면서 좀 재밌는 썰 같은 거 없어요? 시카고 관련된 뭔가. 시카고 관련된 썰 그 좀 자극적인데 자극적이어야죠. 역시 우리 조회수를 올려달라고.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아시나요? 블랙 리브즈 매터. 네. 작년에 그게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죠, 진짜. 그쵸. 사실 시카고가 조금 그래도 좀 성장하는 도시에 속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했어도 이제 승준이 형께서 오셨을 때도 좀 좋은 경험이셨다고.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승준이 왔다 가니까 그 다음부터 좋겠다. 아니 원래 LA 전에는 제 2의 도시였잖아요. 예, 그쵸. LA 뜨기 전에는. 네, 세컨시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LA하고 좀 밀려나면서 근데 이제 사실 시카고는 패션의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좀 쉬기 좋은 이제 건축 많고 좀 취미 활동하기 좋은 막 그런 저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좀 이쁘고 거기다가 날씨도 좋고 겨울엔 좀 안 좋지만 근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패션 같은 경우에서도 노틀에 이제 뭐 좀 대표적인 편집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편집샵들이 점점 커 나가지고 막 이제 규모도 커지고 막 좀 이벤트나 팝업이나 막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버즈라블로나 뭐 칸에 다 있고 하니까. 그렇죠. 버질 아볼로시께서도 이제 시카고에다가 그 루이비통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했었고 처음 내고 막 그랬죠. 예, 맞습니다. 본인 개인전도 그 시카고 그 미주관에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좀 맞습니다. 파란색. 예, 거기서 이제 거기서만 그랬었죠. 파는 에어포스 원도 그렇지. 만들고. 맞아요. 예, 파란색. 네, MCA라고 제가 저번에 그 한번 가보시라고. 맞아요. 갔었어요 그때. 네.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그런 도시였어가지고 사실 제가 사실 시카고에서 시작을 한 거는 그런 식으로 좀 씬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다들 함께 파이팅을 하자 이런 좀 그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너 이거 하는 사람이야 하면은 딱 그래 우리 같이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인드가 더 강한. 씬을 만들어 보자. 예,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더 네. 이거를 구축해보자 네, 라는.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완전히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도시들은 대체로 그 계급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 맞아요. 네, 씬과 뭐 여러 가지 스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도시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도시인 거죠. 네. 그쵸. 말을 계속 끊었네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시카고에서 이게 시작하는 게 나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해나가면서 작업물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코로나가 터지고 조금 경제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가게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좀 그 제약을 많이 걸어가지고 그 커버사이드 픽업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먼저 사고 싶은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한테 돈을 주면은 그 이제 신발을 건네주고 이제 문을 잠가놓고 아 대박. 안에서 못 보고요? 예, 그거 이제 게임스탑이라고 미국에서 좀 큰 막 네. 게임샵 아시나요? 거기도 막 이제 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건들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던 와중에 하필이면은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선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이제 매니징하고 있었던 그 샵 같은 경우에서는 시카고 내에서는 다 갱 구역이 있거든요. 뭐 이제 대도시를 딱 벗어나면은 거기서부터는 다 각자의 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흑인들하고 좀 갱스터? 네네네. 오. 그래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멕시칸 갱 구역이어가지고 흑인들이 많이 난리를 못 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장님께서 가게를 내는 거기도 하고요. 흑인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흑인들의 도시에서 하면은 흑인들의 그 구역에서 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뭔가를 일어났을 때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멕시칸 갱 이제 구역에서 하고 있어서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서 아 일해라 괜찮다 여기는 그런 일 없을 거다. 그 시카고 같은 경우에서는 좀 유명한 갱들 중에서 멕시칸 갱들이 유명하거든요. 라틴 킹이라고 뭐 블러드나 크립스 막 그 다음 킹. 네. 라떼킹이라고 일단 뭐라고 라틴 킹? 라틴 킹. 아, 라틴 네, 킹즈. 멕시칸들 이제 갱들 크루 같은 거, 갱 크루 같은 거. 네, 네. 엄청 유명한 시카고 내에서 이제 갱들이거든요. 근데 그 칠성파 같은 거지. 간지나는 이름이네. 네. 이제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창문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오나 안 오나 보면서 있었는데 한 4-5명 정도로 보이는 흑인들이 갑자기 뛰어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두돈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손님인가 처음에 4-5명이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4-5명이 아닌 거죠. 이제 더 많아져. 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와, 10명에서 15명 이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은 바로 뒤로 뛰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근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제 맨 앞에 있던 흑인이 오감마 같은 거를 가지고 문을 딱 깨면서 들어온 거예요. 아 예. 문을 다 잠궈 그 조지 플로이드 사태 일어나고 네. 시위하고 그럴 때인 네,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다 그 나무 판자로 가지고 유리를 다 막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열리는 문 같은 경우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놔뒀었는데 저희는 또 게이트 형식이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덮쳐오는 거예요. 흑인 애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 바로 이제 뛰어 들어가가지고 하필이면 저는 또 이제 문을 잠글 수 없는 곳에 숨어가지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마네킹 밑에 숨어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근데 아, 매니저였구나? 예, 매니저였어요. 아. 그래가지고 애들은 뒤로 보냈는데 뒤로 가가지고 애들은 이제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있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나중에 한 거의 한 10분? 왜냐면 거기 또 흑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그 사태가 좀 그 진정이 됐어요. 10분 안에 그렇게 경찰들이 와서 저를 구출해 주시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막 벌벌 떨면서 경찰들 부르고 사태를 이제 좀 진정화시키고 근데 더 큰 일은 이제 그 뒤에 일어났었죠. 네, 그 이제 경찰한테 구출이 되고 경찰이 이제 잡은 몇 명의 그 흑인 갱들 이제 그 이제 루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식별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 사람이 맞냐 이 사람이 맞냐 그런 걸로 이제 차에 타가지고 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사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멕시칸 갱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멕시칸 갱들이 이 소식을 듣고 10분 만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이 동네 내에서 그냥 하나하나씩 영화처럼 그냥 저 차에 타 있는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잡은 그 갱 애들, 그 블랙 애, 그 이제 흑인 애들을 잡아가지고 경찰 눈앞에서 뺏은 다음에 경찰한테서 뺏었다고? 네, 경찰에서 뺏고 그리고 엄청 그냥 패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들도 이제 진정을 못 시키니까 왜냐면은 그때 50명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역에서 시카고 전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경찰이 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식반도 왜냐면 한두 시간 여기서 걸렸어요. 잠깐 그냥 터진 이벤트가 아니고 네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네, 모든 시카고 곳에서. 미국 전국에서 다 와. 들고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약탈이 막 네. 벌어진 몇 명 왔어요? 그때 경찰이요? 경찰 같은 경우는 5명 정도요. 그래도 꽤 그래도 많이 왔네. 왔네. 근데 이게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요. 50명, 60명이 왔으니까. 네. 그치.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그 조사를 다 받고 나와가지고 경찰 이제 그 검식 그 이제 뭐라 그래야죠? 그 막 지문 이제 막 채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올 때까지 거기서 전 매니저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됐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직원들은 다 집으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그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멕시칸 갱들이 차로 움직이는 모든 흑인들이 그 구역을 지나가면은 그 차를 멈춰 세우고 그 흑인 애들을 꺼내가지고 구타를 하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이후에는 경찰이 직접 와가지고 차에 타 있으라고 경찰차에 지금 그 이제 라티킹 SUV들이 막 여기 막 다니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또 흑인 갱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얘네들이랑 또 왔겠지. 예, 그래서 그거를 눈앞에서 이제 총격전도 일어나고 병에다가 막 그런 막 화염병 예, 이렇게 막 던지고 막 뭐 경찰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혹시 네. 사실은 계신 곳이 멕시코 아니었나요? 멕시코 느낌이 멕시코의 시카고 스트리트에서 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이야 약간 좀 일화처럼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죽을 뻔했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분들 중에서 신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장사거든요. 그분들의 딴에서는 이제 조던이 이제 나오면은 좀 일찍 팔고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흑인들 상태로 좀 나쁘게 말하면 등쳐먹는 경우들이 많았죠. 왜냐면 좀 적구나 말하죠. 예, 그쵸. 네. 한인 분들이 예전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았었으니까요. 그거는 뭐 굳이 신발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다른 경우에서도 꽤 많았으니까 흑인들 상태로 하는 슈퍼마켓도 그러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타겟층들이 이제 조금 막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카고 내 중심 지역에 있는 부티크 스토어들 있잖아, 명품관들이 다 털린 거는 모여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그쵸. 그런 데로 나눠져 있는 외곽 부분에 있는 가게인데 찾아오려면 그 30명을 모아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커뮤니티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들었는데 그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명단에 올랐구나. 그래서 흑인들을 상대로 하던 신발 비즈니스를 하던 한국인 분들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이 얻었다는 거의 뭐 LA 폭동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그 흑인들도 사실은 차별을 받고 예, 그렇죠. 이해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와중에 또 동양인을 미워하고 막 이게 좀 나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인종 문제는 정말 풀리지 않는 네.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무튼 친한 분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습격 같은 걸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가서 네, 좀 실제적으로 되게 힘든 그 삶을 보냈거든요. 내가 아는 친한 사람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는데 그렇게 흑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윤수라고. 이 방송이 미국에 나가면 큰일 나겠죠? 아 근데 그러면 약간 이미 벌써 어센시 네. 그 멕시칸들한테 보호를 받는 지역에서 네. 장사를 하고 있는 한인샵에서 일하다가 네. 흑인들의 습격을 받고 네.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안 왔으면 네. 거의 그 흑인들한테 무슨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샵은 일단 다 털렸을 그 거고. 상황에서 네. 멕시칸들이 왔으면 어떻게 보면 멕시칸이 구해주는 그런 느낌의 그런 분위기일 수 있었겠네요. 근데 또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일이 막상 일어났을 때는 멕시칸 애들이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줬는데 아. 나중에 와서 그렇게 그 흑인 갱들이랑 싸움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가게로 와가지고 너 우리들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우리 이렇게 좀 잘 대해줘야 되지 않냐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요구하고. 예 그런 경우가 좀 그럼 있었어요. 신발 좀 줬어요? 아니요 안 좋죠. 아 역시. 구추면 큰일 나지. 어. 네. 근데 오히려 그 조금 안 좋았던 거는 또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경찰들이 회수한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받으러 경찰서로 가가지고 그걸 받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차에 넣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 또 대량으로 훔쳐는 갔군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훔쳐러 가는구나. 찾는 것도 막 일부분을 찾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래가 몇 쪽이나 됐어요? 한 100쪽? 한 찾은 거는 30쪽 정도. 아. 이제 그때 조던 이제 플레인 13이라고 그게 막상 나왔을 때였는데 나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조던 애들이 다 훔쳐갔었죠. 아 창고에 이제 쟁여놨었는데 발매 전으로. 그렇죠. 걔네들이 약간 이제 앙심을 품고 와가지고 막 기물 파손하고 막 행패 부리는 건 줄 알았더니 도둑질하러 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행패는 거의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리 부서진 거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이랑 약탈자들이 따로 따로 있었어요. 있었죠. 네, 네. 약탈자들이었죠. 시민의 그 시위보다는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경찰분들이 저한테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신발 떴는데 그걸 또 거기 있던 흑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막 소셜 미디어에 막 왜 경찰은 그 이제 루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그 약탈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경찰이 이 신발들을 뺏어간다고, 흑인들이 가져간 거를 이제 자기들이 챙긴다는 형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제가 찍힌 사진이 그 영국에서 어떤 그 어떤 잡지사에서 인터뷰가 오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냐? 경찰들이 이렇게 아, 이거 빼돌리는 일종의 근데 가짜 뉴스 같은 거잖아요. 네, 찌라시를 흑인들이 이제 또 그걸 퍼뜨리는 거죠. 돌려 선동을 해서. 돌려주는 걸 도와준 것 뿐인데 예, 자기네들이 착복하는 걸로 이제 경찰이 말하자면은 예. 그거 한 거라고. 예. 야, 별일이 세상 사는 거 다 똑같네.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를 경찰들이 도와준 건데 그쵸. 경찰들이 착복하는 걸 얘가 도와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 그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한 거네요. 인터뷰도 했어 영국.
거기는 안 했고 그냥 시카고 트리뷰트에만 그 인터뷰를 했었죠. 네. 아 진짜. 그때 이름도 그냥 그래서 좀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냥 총이라고 정인데 원래. 예. 칭칭총 간지로 했네. 그쵸. 아니 이게 이름이 노출되면은 그때부터 좀 위험해지죠. 위험하죠. 예. 왜냐면 가게도 이제 딱 그 번젓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래서 어떤 분은 청 아니고 청 CHUUU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 아닌가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위험해서 그래요 다. KT 정도 삶에 목숨에 위험을 받았구나. 그래서 진짜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럼 뭐 일단은 그 좀 다이나믹한 얘기가 좀 재밌어가지고 사실 시즌이어서 잘 들었는데 이제 그와 별도로 또 하시는 작업들에 대해서 다시 조금 이렇게 딥토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락현이라는 이제 락현 오피사요. 네. 오피살 네네. 네, 락현이라는 이제 네. 그 자신의 남성복이죠 보니까 네. 이 남성복을 어쩌동안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디자인 프롬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 시카고 베이스의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브랜드라기보다는 개인 작업에 더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옷을 이제 아까도 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옷을 이제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실크 스크린 같은 거를 사가지고 처음엔 티셔츠 같은 거를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뭐 한인 파트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데서 팔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좀 그래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자주 입어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좋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스투시나 뭐 그러니까 스투시도 네. 그렇게 시작했죠. 스프링이나 네. 더블탭스나 네. 근데 이제 미국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어떤 이런 옷들을 만들려면은 공장 같은 것도 찾아야 되고 엄청 어렵죠. 그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비싸요, 이제 친구들이 막 한국에서 브랜드를 운영을 막 할 때는 막 동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그치, 막 그치. 소량으로도 만들어준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아무리 소량으로 하려고 그래도 소량이 막 1000개고 야, 아이씨. 그래가지고 미국이 크구만. 천조국이라고. 그쵸. 그래가지고 미국에선 도저히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구글에다가 막 무작정 그냥 치고 막 개인 옷 막 커스터마이즈 막 그런 것들 막 찾아가지고 막 동남아시아에 그런 데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옷을 작업해주는 막 몇 군데를 막 여쭤봐가지고 막 메일도 계속 보내고. 찾았네 결국에. 네,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쓰다가 좀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곳을 태국에서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 이런 옷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옷들은 너무 좀 이게 거의 한 3번째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 옷 컬렉션으로 치자면요. 이제 첫 번째 만든 것들은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없애버렸고 두 번째로 만들었던 거는 그때 잠깐 승준이 형께서 시카고로 오셨을 때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뭐 이제 다 검정이고 색깔도 없어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좀 주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승준이가 유난히 검정색을 싫어해요. 맞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검정색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피드백을 다 반영해서 이제 다시 원단 같은 것도 다 그걸 반영해서 한 거야? 네 맞습니다. 미안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바꿔서 낸 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한 작년도 겨울쯤에 나왔어야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올해 나왔구나. 네 그쵸. 올해 근데 이 그 컬렉션이 보면 네. 그러니까 컬렉션이라고 부를만 하다고 느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또 실루엣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믹스 매치 해가지고 되는 거에서 연결성도 있고 너무너무 그냥 막 한 거가 아니다. 전체적인 그 구성 자체도 그리고 옷 자체 하나하나 봤을 때도 이거 그냥 자기가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태국에서 발주 뭐 샘플 작업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자체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거는 굉장히 그 뭐라 하지 여러 번 왔다 갔다 막 피팅이나 이런 것까지 되게 신경 써야지 나올 정도의 룩이거든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가 그렇게 또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스타일 자체가 지금 또
지금 25살짜리의 친구가 아주 막 좋아할 만한 또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결이거든요. 스트릿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잡고 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옷을 만들 때 좀 처음에 옷을 만들 때는요 이제 그냥 스트릿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또 힙합 키드였어가지고 그쵸. 사실 카니 웨스트도 그렇고. 예, 그쵸. 이제 스트릿 브랜드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이제 티셔츠, 실크 스프링, 그런 것들을 한 것도 다 약간 스트릿 브랜드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리서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배웠다면 이제 서페라 정도죠. 아, 그렇죠. 서페라에서 이제 듣는 것들과 함께 계속 이제 컬렉션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보는데 이제 옷을 개인적으로 이런 컬렉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거는 마틴 로즈의 17SS였나 16FW였나 그때 그 시즌을 보고 그 되게 어떤 뒷 배경이 있어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레트로 90년대 모델 해가지고 되게 라프시머스 키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마틴 로즈가 네. 그 컨셉으로 사실 흥했죠. 예, 맞아요. 네, 그 어떤 바지도 엄청 네. 크고 새로운 세대의 과거를 약간 하이엔드로 잘 풀었죠. 네. 그러면서 스트릿하고는 조금 더 멀리 돼가고 이제 이런 쪽으로 되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걸 찾아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좀 가구 쪽이랑 이게 또 연관이 있는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인스타그램들을 보면은 브랜드 인스타그램들을 보면은 가구들이랑 되게 좀 많이 딱 이렇게 디렉팅을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 이건 대체 뭘까 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가구 쪽이랑 좀 이제 도시에서 건축 쪽이랑 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과 좀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그런 옷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 좋아하는 무드는 또 따로 있지만 거의 뭐 버즈라블로네요. 거의. 아유.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약간 네, 맞아요. 하려고 하는 느낌. 네. 다 이어지는 느낌을 좀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예. 제가 막 너무 요즘 막 정말 핫한 브랜드 중에서 뭐 포스아카이 팩션처럼 그런 막 너무 디자인적으로 막 와 이건 진짜 엄청나다 이런 옷들이 너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런 디자인들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좋아하고 옷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지만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너무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배우지 못한 것도 차지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브랜드들이 많고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만들면서.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과정은 어땠어요? 그 샘플이 왔다 갔다 코로나 시국에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사실. 시간을 제일 너무 많이 잡아먹었죠. 옷을 이제 신발 가게에서 일하면서 처음 옷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티셔츠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뭐 올라가가지고 이런 옷까지 만든 건데 그 4년의 기간 동안 이게 나온 걸로는 되게 합리적이지 못하죠. 시간 대비에 대해서. 아, 4년 걸렸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합리적이지 않네요. 그쵸. 계속 되게 다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네. 이거 하나 만들었다가 그쵸.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 습작 없고 기간도 포함한 거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4년 만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아쉬워요. 네. 동대문이었으면 6개월 안에 다 해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6개월이면 투롱. 그렇죠. 사실 네. 두 달이면 하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집념이 얼마나 그 값어치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이거는 네. 엄청난 재산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에 온 김에 동대문에서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것들 생산 시스템을 예, 좀, 좀 예. 찾아보려고 온 거기도 합니다. 아, 그래? 그런 가구도 건-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맞죠. 그래서 을지로를 한번 가봤는데 이제 다 돌면서 이렇게 학생 작품 해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실제로 그분들 네.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런 철강 쪽이라든지 가공, 금속 가공 이런 것들이 네. 대체로 다 외국으로 넘어갔어요. 예, 더 저렴한 그쵸. 공임들을 하는 곳으로. 네. 근데 물레동 이제 을지로 이런 곳에 지금 좀 있는데 그런데 가서 아저씨랑 얘기해 보면 그럼 여기 뭐 만드는데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빼고 다 만든다. 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청계천에 미사일도 다 있었다고. 와.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부품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작업들도 어쨌든 간 많이 의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편리하다고 얘기했던 게 그런 것들이, 부분이구나. 예, 너무 다 잘 돼 있으니까. 다 모여 있고. 시카고에서는 발로 직접 쪄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 두 번째 거에 대해서도 가구에 설명을 대해서 해주세요. 이 디자인 프롬 아카이브 001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연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카고 친구들이 네, 시카고 예술대 학교 저희 이제 친구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따로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냥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인 업종 가지고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냥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구 모으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스튜디오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좀 이제 우리 공통된 게 좀 가구가 어떠냐 시카고 내에서 이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좀 그래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시카고 내에 있는 편집 샵들 중에서 가구를 밀어주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 이제 뭐 소규모의 로컬들을 취급하는 편집샵들부터 아니면은 로컬 말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좀 주로 모셔가지고 팝업이나 이벤트를 하시는 샵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좀 새로 시작하는 부티크 편집샵들까지 시카고에 있는 가구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딱 이제 셀렉트 해가지고 이제 편집샵에 가져다가 놓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 네. 중간에 하나만 여쭤보면 네. 그런 종류의 샵들 중에 네. 마치 뭐 패션에 뭐 RSVP 갤러리가 있는 것처럼 네. 추천하는 그 시카고의 어떤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 같은 곳들이 있나요? 가구를 판매하는 매장이요? 네, 뭐 팝업을 한다거나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가구를 이제 빈티지 가구들을 파는 가구 이제 샵들 중에서는 추천하는 곳은 이제 서카모던이라고 네 그 이제 이런 문화 계열들이 다 좀 연관돼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트레 같은 데에서 매번 이제 옷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찍을 장소도 구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서 이제 이런 서카모던이나 그런 데서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찍어버리는구나. 네, 이제 좀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서카모던이라는 곳이 셀렉션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제 좀 빈티지 가구들을 판매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좀 때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거 말고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그 화이트 옥션이라고 있어요. 옥션 사이트인데 시카고 내에서 좀 큰 가구들을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옥션을 계속 하는 그런 샵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라이트요. W. 네, 라이트. 쓰다 할 때. 네.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정말 추천을 드리죠. 거기는 옥션 사이트고 여기는 이제 빈티지 가구들 셀렉트 해가지고 파는 샵들이고요. 그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좀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시카고 내에서는.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소재로 만드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나무를 해가지고 몰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걸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름이 디자인 프롬 아카이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 디자인에서 좀 더 우리 취향으로 바꿔가지고 좀 소재도 많이 바꾸고 그래가지고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위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 마스 반데오로에 같은 그런 사람이 만들었던 체어 같은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휘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플라스틱 아니면은 몰딩해가지고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있고. 저 동그라미 구멍은 어떤 손잡이입니다. 아, 머리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좀 넣으세요? 하고요. 네, 뭐 누구도 괜찮죠. 알겠어요. 그럼 자기 자기 마음. 건데. 사물 자기 건데.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없나요? 아니 사실은 저도 막 얼마 전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박형치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막 서구 형 이거 의자 산 거면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요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데가 있겠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내가 모를 뿐이고. 근데 다들 소규모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그쵸, 큰 그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엄청 큰 브랜드화 된 데가 없구나. 약간 다 개인 디자이너 느낌으로. 예. 왜냐면 유통의 문제가 그쵸. 그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하긴 가구는. 고급 어떤 가구 같은 걸로 가면 또 그거를 만든 디자이너들이나 또 제작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서 완전 컨템퍼리 쪽에서 진짜 막 대가가 된 디자이너들이 이제 자기 시그니처로 가구들을 만들고 회사들이랑 같이 계약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르지만 그 저기 누구야 뭐 디터람스 같은 분이 이제 그런 걸 그거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쵸. 예.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임스 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들이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허먼밀러나 네. 허먼이나 그럼 브랜드 패션이 좀 다르네. 예.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이제 뭐 비트라나 뭐 허먼밀러 이런 애들이 너네 거 만들고 싶어 하면 딱 만들고 그쪽으로는 제가 막 잘 알진 않지만 일단 개인 작업을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을 막 브랜드에서 섭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디자이너들이 많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그 의자를 바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건 아예 시작 단계여가지고 좀 더 많이 다른 것들을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있습니다. 지금 일종의 좀 프로토타입들을 예, 약간 네.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면은 졸업하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렌더링도 있는 것 같고, 예, 약간 맞습니다. 뭔가 AR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등등등 있는데 그러면 면접 보는 느낌이고. 떨리네요. 인턴으로 채용하겠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속 나오는 네. 이 3호 네. 체어라는 거는 좀 뭐예요? 그냥 이제 3이랑 5처럼 생긴 건가? 네. 진짜 한글로 3호를 3호라고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3호 아니 친구들이 다 한국인들이에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이러니. 왜냐면은 뭐 학교 친구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 아직은 한인이라 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디자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좀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은. 네. 재밌네.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 시카고의 좀 유스컬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네. 내가 예전에 이런 류의 한국 뉴스컬처로 네. 한 70만 원짜리 운동화를 강매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YG 이너프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죠. 네. 이거 팔아요. 이거 평균한 운동화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렇군요. 그거 지금 가지고 있어서 엄청 비싼 값이에요. 못 팔죠. 저희 집 이사 가는데 집에 짱 막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도들이 모여서 또 지금의 그렇죠. 텔레포트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한국에 이제 네. 오셔가지고 뭐 몇 달 정도는 계신다고 했는데 뭐 여름에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좀 뭐 미래 어떤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얘기도 좀 듣고 싶네요. 일단 한국에 와가지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4년 동안 그냥 계속 일하고 그랬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실. 예, 맞습니다. 이건 진짜 심리적으로 죽을 뻔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좀 쉬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물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연락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사실 한국에서는 뭐 별로 플랜이 없고요. 그것들 외에는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로 돌아가가지고 개인 작업에 또 좀 치중을 해가지고 이왕 지금 다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친구들이랑 많이 이런 식으로 가구 쪽도 작업을 하고 개인 옷 같은 경우에서도 한 번 더 콜렉션을 내가지고 좀 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인 작업이고 그냥 포트폴리오의 용도라면은 판매 용도로 좀 넓혀 그럴 수 나가고 있을 것 싶거든요. 같아요. 네. 충분하지. 네, 시카고 내에 있는 편집샵들하고 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국 인프라도 어떻게 좀 잘 접목하고 이러면 네. 좀 더 피저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좋죠. 서광이 도와줄 거예요. 서구 완전 빠삭해요 이쪽 공장들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신발을 조던을 신어야 돼요 일단. 그쵸. 네, 여기 시카고라고 써놨으니까 네. 조던은 딱 신고 원부터 있네. 신고 있어요? 아니요, 저 살로몬. 살로몬이? 유행을 쫓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 조던이 아닌 게 조금 아쉽고 아쉽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모델은 일단 멕시칸으로 가장 로컬한 게 그 세계적인 거다. 그렇지. 아무튼 또 쓸데없는 조언도 아닌 얘기들을 또 이렇게 막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그 오늘 이렇게 또 이런 또 서페라가 만든 인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인연으로 나와주셔가지고 또 작업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시고 또 사실 저희 시청자들이 다 뭐 아저씨들이고 이럴 것 같지만 실제로 막 군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어, 고딩도 있어요. 막 고딩도 계시고 막 여러 가지
좀 희한해요. 아무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왠지 약간 모티베이션 같은 게 될 수 있을 그쵸, 것 완전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동일한 나이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건 제 레벨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니잖아요. 서구 형 어렸을 때부터 잘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죠. 네,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사실 그 실행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친구들이랑 또 같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그러니까 가지. 4년간 대학을 다니는 거랑 요거를 하는 거랑 뭐가 더 많은 가르침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맞아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기업에 취직하지 않으면 사실 뭐 대학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 시간 동안 줄 수 있는 다른 기회 비용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별거 안 할 거면은 대학 가는 게 좋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현실적이다 너 말하는 거. 인정. 그렇군요. 아무튼 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저희 또 하나를 할 거 없었는데 때우는 느낌으로 조져버리시네요? 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담이고 저희 이제 오셔가지고 또, 나중에 또 계시는 동안 저희 뭐 멤버들이랑 밥도 한번 먹으면 좋고 그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신부를 만들어 봅시다. 네. 아무튼 그 석패라 90화죠? 90화. 90화 2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